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1월 19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와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 지수를 끌어내리는 여러 이슈들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우려와는 다르게 강보합으로 양시장 빨간불 켬의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리오프닝 섹터가 강했습니다. 어제는 여행, 항공이었다면 오늘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임플란트 관련 테마로 의료기기 업종이 상승률 상위로 올랐습니다. 그럼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2,354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일 대비 0.51% 오른 2,380.3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장중에는 매도를 보이다 장 마감 때 매수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장중 내내 매수를 이어오다가 장 마감 때 1,700억 원 넘게 거센 매수세에 돌아오면서 수급 쏠림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으며 삼성전자 오늘 1.8%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이틀 매수하던 개인은 오늘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3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며 오늘 3천억 원 넘게 물량 출회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707로 시작한 지수, 장 초반 살짝 밀리기도 했는데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0.16%로 거의 보합권인 712.89포인트로 거래 끝냈습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소폭의 매도세 보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하다가 11시 정도에 1,24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점심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 전일보다 5원 30전 내린 1,232원 10전으로 1,230원대 초반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짚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좀 코스닥에서 특히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8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국내 시장도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었죠. 그쵸.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좀 상단 부분이다 네. 보니까 좀 차익 매물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시장 자체는 좀 상승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첫 번째 가졌던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솔트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상으로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이제 챗 GRT, 챗 GPT, 네. GPT, 발음이 하기 힘들어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AI 관련주로서 부각받아서 상승하는 업종이 한데 이 친구가 지금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서 보게 되면은 이번 달로만 거의 60% 올랐고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60% 정도까지 상승했었는데 이제 큰 음봉 없이 지금 계속적인 양봉 흐름세와 함께 거래량을 이끌으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오픈 AI라고 우리가 네.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런 강세가 되느냐인 건데 이거 우리 한번 봤었을 때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나왔을 때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네. CPI에 반비례되고 있는 것이 로봇 관련주다라고 네,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결국엔 로봇 관련주면 AI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 기준이죠. 작년 11월 달 기준에 있었던 CPI가 그때부터 시장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면서 네. 11월 달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AI 관련주랑 급등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CPI가 꺾이기 전까지는 네.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네. 이번 12월 CP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전날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 지수는 더 많이 빠졌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CPI도 예상치와 비슷하다 보니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지금 라인대가 너무 높다 보니 지금을 무리하게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사실 무섭습니다. 그쵸, 저점 너무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260% 올랐는데 네. 조정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조정 안 받고 쭉쭉쭉쭉 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또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그런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랑 이제 좀 오버랩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이버나 뭐 KT, LG 같은 이제 그런 그룹사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2021년도 때 메타버스가 잘 갔을 때 AI 업체들이 좀 많이 못 갔던 그거에 대한 반영치가 이번을 통해 가지고 좀 갑자기 올라가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 사실 목표가나 이제 이런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특정 라인 기준으로 한 3만 원대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고점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상장 당시 때 고점 라인이 이제 24,250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라인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솔트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 CPI 지수와 이런 역배열, 반비례로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최고점이었던 24,000원 부근에서 좀 유의해서 보자라고도 추가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예, SAM젠터. 네, 그거 전략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두 분의 전략 주셨던. 이게 상당히 네. 의미가 있는 게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우선 먼저 좀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걷어먹기죠. 한 번 더 튈 것 같다. 그래도 많이 네.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피치 파동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신규 상장주 파동으로 본다면 네. 한 번 정도 더 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좀 적중을 해서 네. 나름대로 이 지금 두 명의 전문가가 동시 추천한 또 종목인데 네, 크게 이게 잘, 수익률을, 네. 잘 가고 있으니 또 특징주로 안 짚어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튀어준 이유 사실 뭐 특별하게 크게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재료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SAM젠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세대 애니메이션류 이런 업체로서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는 사실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인기 지금 미디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인기를 많이 얻지는 사실 못했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시장에서 이게 먹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신규 상장을 하고 관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지금 오늘 급등하게 된 재료는 중국의 제1위 키즈 채널에서 이 티니핑이라고 하는 SAMG 엔터의 그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미디어 영상물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청률 1위, 그중에서 최고의 인기 채널에서 1위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 그런 미디어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SAMG 엔터의 그런 실적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예측되고 있죠. 네. 뭐 이름은 이제 진닝 카툰인가? 네, 뭐 그렇게 지어놨어요. 뭐 중국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네, 좀 생소하지만 좀 희한합니다. 이게 중국 발음인가 봐요. 뭐 짱잉, 황잉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도 이제 뭐 미니 특공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아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래서 매출액으로만 1,800억이 넘는 매출액을 사실 찍으면서 국내에 있는 중국 진출해 있는 모든 국내 게임 관련된 미디어 영상 업체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수혜성이 크게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의 기대치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개방형 모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도 해제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디어 영상물들을 또 개봉도 하고 좀 더 받아들이고 또는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려는 제스처를 다시 취해주고 있죠. 네. 게임 판호도 또 계속 내주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1위 업체의 어떤 인지도는 더 크게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이제 더 높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조금은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을 시가 17,550원에 하고 따상의 알파까지 나온 다음에 네. 지금 횡보를 하다가 추가 레벨업이 나와서 네. 사실 공모가 기조 대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조금은 더 반등이 이제 장대양봉 급등이 나왔으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고점 파동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차익,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추천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건 제가 추천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건 어떤 분들이건 간에 이제부터는 분할 차익을 좀 해가면서 내 계좌에 확정된 수익,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안 하면은 내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더 올라갈 때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내 계좌에 진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해가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며칠 내로 고점이 좀 잡힐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잘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SAMG 엔터 들어봤습니다. 국내 1세대 애니메이션 업체로 중국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키즈 채널에서 시청률 1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개인 판호 발급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만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해서 이제 고점이 곧 형성될 거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일 때 매도 분할해서 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제프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중국 관련돼서 있는 종목들이 네. 또 잘 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가졌던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작년 6월 달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이고 사실 코스메틱 쪽으로 좀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성으로는 이제 내일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한 해제 여부가 네.
네. 정부에서 지금 발표되죠. 네.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설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끼리 보낸다라는 게 이제 그래요? 정부에서 원하는 바다 보니까 네. 사실 내일 기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설날이니 네. 설날과 함께 이제 마스크를 벗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코스메틱 업종들도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이제 상승하는 밸류 자체가 되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이제 청담글로벌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인 횡보세만 이제 보여줬습니다. 6월달에 상장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크게 봤을 때는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로 이제 흐름 상태를 보여줬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과 동반해가지고 박스권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뚫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메틱 업종들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고밸류를 좀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 제가 또 이제 ASR 종목이긴 하지만 네. 후에 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천 진입 자체가 조금 너무 빨랐다. 빨랐다.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잘 갈 수 있을 거다라 했던 종목이 있는데 네. 그 나중에 이제 AS 때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고 그래서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 특징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그간 사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 한 거의 3거래일 연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의 싸그리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줬고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메틱 업종상에서는 조금 이제 청담글로벌이나 아니면 오늘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네.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사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보여지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승했다. 왜냐하면 박스권 상에서의 지금 상담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차익물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이제 순환 자체가 좀 형성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네, 청담 글로벌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과 함께 내일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와 함께 오늘 화장품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고 특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이 나누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결제 서비스 네. 업체라고 보면 되고 네. 이제 휴대폰 결제라든지 소액 결제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왜 오늘 급등이 나왔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 재료를 오늘 내세웠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개 재료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가 하고 있는 영역하고 이제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관련 흐름이 급등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이제 얘기한 부분 중에 첫 번째는 네.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국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폐지를 시켜서 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네. 등록제 폐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연계돼서 장외 거래에 대해서 제한이 굉장히 좀 외국인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좀 풀어주면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좀 유도하겠다라고 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10조 원 이상의 어떤 상장사가 기업이라든지 내용 부분들을 공개할 때 영문 부분들에 대한 공개를 좀 많이 해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인지하기가 쉽고 투자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면서 연동된 내용이 바로 STO, 즉 오픈형 보안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S가 이제 보안이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중간이 토큰, 그다음에 앞에가 IPO라고 뭐 하는 그런 이제 기업 공개할 때 오퍼닝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그럼 약간 이제 틀에 박혀 있는 그 주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발행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거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오픈형 증권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부분이 이제 이 관련주의 재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인 갤럭시아 넥스트라고 하는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NFT 사업하고 STO 관련된 증권 토큰 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간접적으로 증권 쪽에 코인 쪽을 좀 인증해주는 부분으로 좀 다가올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SEC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화폐로 인정해주지 않고 등록 절차가 이제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코인 업계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선진화되게 이런 증권형 토큰을 먼저 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은 기본적으로는 가상화폐 사업 영역도 제도권으로 빨리빨리 들어와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요. 또한 이제 오픈형 토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어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정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겠고 그런 STO 관련 증권 토큰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이제 갤럭시아 넥스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동반 수혜 심리에 의한 모회사니까 급등이 나왔던 걸로 볼 수 있겠고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준상한가급 20% 이상 상승력을 대량 거래를 실고 실어줬고요. 거기에 수급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붙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추가 상승력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바닥권에서 시작된 대량 거래 양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윗꼬리가 몸통형 수준에 비해서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물론 이제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추격 매수가 되는 거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시가가 높게 뜬다거나 아니면은 음봉이 오전 초에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다음 거래일부터의 변동성이 나온다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종가 근처 변동성에서의 추가 상승력 시도가 양봉과 함께 이어진다면 장 초반에 뭐 단타기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기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 일자 같은 경우가 일단 구정 연휴 이후 기준 부분부터 좀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날짜는 이제 2월 정도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좀 더 확실한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갤럭시아 넥스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인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정부에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 유도를 하며 증권형 토큰 STO 전면 허용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급도 들어오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포인트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이 음봉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조금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꺾이려는 분위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지표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매파적인 네. 빨리 5% 이상의 금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조정으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앞으로의 예측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서 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신규 추천주를 드리겠지만 바로 SAMG 엔터처럼 이게 멋있게 또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겠죠. 그런 SAMG 엔터 후속타는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우리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와 함께 전략 주셨던 SMG 엔터 뒤를 이을 또 다른 후속 종목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안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3일에 매수했던 옵티코어입니다. 네. 5G 관련 주이고 수익률이 40%를 넘긴 종목인데 네. 옵티코어 계속해서 5G 좋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또 보실까요? 사실 오늘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네. 오늘까지 음봉으로 나오면서 네. 한 장중에 보게 되면은 야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차익 실현을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까, 아니면 이게 지금 되돌림으로 나올까 아니면은 다시 또 갈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이제 시가를 회복해주면서 네. 양봉으로 좀 마감해주다 보니 사실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이 네. 30밖에 없지만 네. 목표가를 제가 5,100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5,100원까지 나오려면 여기서 상한가를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5,000원대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야지 상한가 간 다음에 한 번 더 가야지 이제 5,000원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십자 도지가 나오면서 저점에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해주고, 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우상향 그려준다라면은 사실 3엔터 기준으로 이전의 모습들처럼 한 번 더 발산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나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기관들이 이제 이틀 정도 거래일 동안 좀 매수를 해주면서 눌렸을 때 기준으로 막판에 좀 많이 매수를 해주더라고요. 네. 기간이 분봉상 봤을 때도 지금 보게 되면은 좀 자세히 봤을 때 요런 라인 있잖아요. 이제 2시 이후로부터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해 주는 것 같은데, 네. 2시 이후로 매수해 주면서 주가를 좀 올려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2시 이후로부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해 주면서 좀 올려놨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접혀지면서 기관들이 물량을 담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좀 바뀌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더 우리 목표가 이상까지도 목표가까지도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옵티코어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시가를 회복하면서 종가는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점 깨지 않고 앞으로 우상향 그려준다면 한 번 더 상승 추세 나올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또 기관 또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온 만큼 그대로 보유, 홀딩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해보겠습니다. 네, 4일에 매수했던 티웨이 항공입니다. 어제 네. 항공주 강세를 보이며 8% 가깝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티웨이 항공 계속해서 이런 리오프닝 сек터가 순환매 돌고 있는 만큼 네. 더 올라갈까요? 제가 티웨이 항공을 들고 왔던 이유는 사실 네. 티웨이 항공, LCC, 항공주 관련돼서는 제가 총 두 개만 보라고 했었습니다. 네. 환율이랑 유가. 네. 이 두 개만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세, 유가도 안정적인 흐름세면은 항공주만큼 좋은 업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1월 4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티웨이 항공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기준으로 좀 강한 음봉이 잡혔습니다. 네. 사실 어찌 보자라면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네. 전날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시장 예측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네. 좋게 나왔는데 왜 많이 빠졌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지만 이 기업의 이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기업에 대한 밸류를 좀 더 높게 가졌었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너무 앞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수 자체가 나스닥이.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달러 자체가 이제 지금 100일 정도 라인에서 달러 인덱스가 100일 정도 라인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 라인대가 지금 원래 깨지고 나서 100 이하로 내려왔어야지 이제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로 이제 시장이 전환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네. 한 번 더 이제 올려준다. 올려줘서 야, 이 공포 맛을 봐라 하면서 이제 올려주다 보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나 이제 오늘 시장 내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종목들이 지금 윗꼬리가 잡힌 모습이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라면은 그간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이끌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한 차익 매물들을 벌어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혹시 모를 달러 인덱스나 아니면은 유가 자체가 만기에 앞서가지고 한번 뒤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왜곡 현상이 발려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LCC나 항공 쪽에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당분간은 좀 이제 보지 말고 네. 있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 유가가 뒤틀릴 수 있다는 게 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의견이시죠? 유가가 이제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네.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2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2월 만기물이 이제 다가오고 3월달 물이 이제 가고 된다라면은 이게 보통 이제 전일 기준으로 이제 콘텐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치에선 작년에는 이제 12월달 같은 경우에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하지만 1월달 같은 경우에 유가가 좀 박스권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선물 기준상에서 약간 정도의 좀 고밸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에 매수 들어갔던 하이로닉입니다. 네. 이런 탈모 미용 의료 기기로 알고 있는데 어제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네.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가요? 네, 좀 늦게 네. 친구입니다. 친구가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도 그때 기준으로 이제 추천드렸다가 이제 좀 더 급등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도 고점에서 좀 조정 먼저 받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옆으로 기어주고 있다가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코스메틱 업종으로는 분류되죠. 네. 분류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지수를 봤었을 때도 박스권보다 상당 부분에 있다 보니 박스권이 상당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조업 업종이나 2차 전지를 매수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략 자체가 이제 코스메틱 업종이나 중국 관련된 업종들을 좀 많이 매수하자 식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이제 우상향식으로 보여주면서 목표가 기준까지는 이제 10,000원대까지 한번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틱 관련 업종 하이로닉 들어봤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기준 10,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전략주도 AS 가져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SMG 엔터. 네. 네, 오늘 정말 많이 올랐고 최고 수익률 27% 달성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렇죠. 앞에서도 많이 해주셨지만. 네, 뭐 길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네.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려고 좋습니다. 드렸어요. 지금 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양봉이 한 2개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산병 패턴이 나와야지 상토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횡보 유지를 하다가 첫 번째 양봉이 나왔으면 크건 작건 간의 양봉이 2개 더 나와야 보통 고점이 잡힙니다. 그런 패턴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이제 옵티코어인가 아마 그 추가 상승 패턴 얘기한 건 상엔터의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제프님이 얘기한 패턴은. 네. 이런 눌림이니까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으니까 네. 참조들 그것도 하시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양봉 2개가 이거보다 크게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직전 고점 돌파 항목은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급하게 이제 빨리 팔아야 되나? 상한 김영덕 대표가 저 상투 잡힌다 그러면 잡힐 것 같은 불안감도 들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들지 말고 이번 주 기준 내로 하기에는 이제 거래일차가 하루 네, 정도만 끝났습니다. 남았네요. 그죠? 네. 예, 구정 연휴 이후에도 하루 거래일차 정도는 더 변동성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천천히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 된다. 즉 5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간다. 그 위쪽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MG 엔터에 대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양봉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의견 주시면서 설 연휴 이후로 5만 원 선 지나면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 주의죠. 이것도 역시나 효자 종목입니다. 네, 48% 맞습니다.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네. 메타버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순환이 돌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제가 1월 달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강조해드린 1월의 3대 이슈 업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거든요. 네. 메타버스, 그다음에 제가 저 좋아한다고 제프님이 계속 얘기하는 미디어, 네. 그다음에 미디어. 게임주 이렇게 네. 3대 분야를 관심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네요. 실제로도 그렇죠. 좋아하시나요? 이런 주식 외에도? 게임은 예전에는 재미있었는데 요즘에 네. 좀 바빠서 이제 못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메타버스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뭐 가상 영역이어서 이제 뭐 쓰고 본다거나 뭐 네.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네.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못 타요. 아이, 그럼 그 일단 나이- 네. 예, 못 하겠죠. 아직 네. 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아직 네. 젊으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노안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갖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행히 이번 달에 메타버스 업종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 시세를 분출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로 맥스트는 목표 주가 및 목표 수익률이 다 달성되고도 남는 강한 상승력이 또 추가적으로도 더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1월 초반부에 달성이 됐을 때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노란톡으로도 알려드리고 추가홀딩도 가능하다라는 멘트를 우리 뭐 이제 오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역시나 추가 시세 나오면서 이제 전일 기준으로는 다 매도 정리들을 이제 하시라라는 말씀도 또 같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게 이게 시세가 다 끝나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누르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또 한 번의 추가적인 반등 효과 노리시면서 매도하실 기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올해 기준으로 메타버스 업종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맥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메타버스, AI, 게임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노란 톡방에서는 이미 매도 의견으로 전략 주셨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추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가온미디어. 네, 이것도 역시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짧게 좀 얘기해 드려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종목도 사실 연결된 거는 이제 메타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OTT 영역도 연결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미디어 영역도 연결이 되어 있고 메타버스도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 좋은 걸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저번 달 후반부에 사실 목표 주가 달성이 될 뻔했지만
몇 호가 차이로 되지 못하고 내려왔었던 종목, 제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잘 유지하시면 어떤 메타버스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부로 목표 주가 및 목표 주가 수익률이 다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매도 사인, 분할 매도 차익 사인을 드렸고요.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다면 다음 신규 추천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 모든 종목 다 수익을 달성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제 잠시 후입니다.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들 모두 수익률 너무 좋아서 또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네. 전략 종목을 가져온다라고 했었을 때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할 만한 것들이 맞아요. 별로 없어가지고 연휴도 앞두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1월이 거의 끝났다. 네. 거의 이제 2월을 준비하자는 식으로 시장이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갖고 오지 고민하다가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큰 대전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시장 내는 지금 이제 박스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밸류를 좀 더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코스닥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에 대부분 다 포지션 되어 있는 섹터는 바이오와 게임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것은 바이오와 게임과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약세였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약세였다 보니까 바이오와 게임주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더 약세였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인덱스 자금 자체를 우리가 흐름상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감기약과 상비약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네, 한번 대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좀 뭐 저점 대비 100%라든지 50% 올랐는데 게임 종목도 안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라왔지 않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지적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미있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뭐였냐면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K 관련된 게임들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이제 열풍 자체가 이슈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국내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타겟팅으로 하는 게임 업체가 많은데 오히려 중동에 대한 친구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도외시했던 것 같다. 네. 오히려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빈살만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타르나 아니면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우리나라랑 많이 엮여 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많이 연결하더라고요. 네.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많이 연결하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게임 업종들을 너무 많이 할인했던 것 같다.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동 친구들도 메타버스나 이런 게임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게임 업종들이 너무 많이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표적인 종목 크래프톤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덜 회복되어 있던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월 달 기준상에서 1월 5일 날 16만 원대를 지지해 주면서 저점을 좀 많이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체질 개선이나 이제 뭐 IP 같은 경우에 이런 퍼블리싱 같은 경우에도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 글로벌적인 진출 움직임들이 보여지다 보니 오히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한 15% 잡아 보이고요. 네. 평균 이 친구의 가격 밸류상에서는 20만 원대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6천 원 정도로 좀 잡으면서 수익률 같은 경우 한 17% 되어 있는데 이제 목표 네. 수익률 한 15% 정도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싶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은 한 15만 8천 정도는 15만 8천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고 대응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할 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사기가 애매할 때 이 크래프톤이나 게임 종목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이 편입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로는 게임주 크래프톤 들어봤습니다. 1월 우리 시장을 돌이켜보면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저평가 대비하면서 덜 올라갔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약세였던 게임주에서 조금 더 단기 실현을 내보자라고 의견 주시면서 중동을 노려보면서도 관련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포인트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가져올 게 이렇게 없는데 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네.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준비해봤는데 네. 어떤 힌트를 원하세요? 좀 재밌는 거요. 아, 재밌는 네. 거요? 아,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훔쳐 잘하시네요. 살렸어. 박수 써야 되나요? 그녀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요 노래를 부른 이 가수가 네.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 따가야겠네요, 정말.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거고, 네. 뭐 트와이스라는 이제 그 유명한 또 좋아하시는? 그룹도 있고요. 네.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세대가 네. 핑 뭐랑 저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냥 알고는 있어요. 누군지 네. 얘네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노래를 잘 들어본 적은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불렀겠죠.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조금 이 시청자분들의 이제 금미 때문에 못하는 엘리베이터 노래도 있는데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엔터 업체에 해당을 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이 늘어나겠죠. 네. 콘서트라든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국내 엔터주들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겠고요. 또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는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간접적으로나마 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2월까지도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좀 눌러주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1월에 12월에 조정일 때 올라가다가 1월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는데 더 눌러줘야 되는데 벌써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눌러줄 만큼 안 눌러주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강한 시세가 예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일단 길게는 안 잡겠습니다. 추세형 종목이지만 10% 정도만 잡고 자세한 매매 전략과 종목명은 무료 방송에서 네. 추가적인 노래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엔터 관련 업종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너무 예뻤다. 노래도 잘 불러주시면서 힌트해 주셨고요. 눌림목 이후에 강한 시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주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다른 말 필요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수익이죠. 그쵸. 시장 얘기 좀 해드리고 좋은 수익 날 종목, 네. SAMJ 후속타가 될 종목 네. 추천드릴 테니까요. 네.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SMG 엔터만큼 강력한 종목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님께도 질문이 제가 있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또 현장에서 직접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그런 네.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TV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또 오프라인파입니다. 네. 오히려 현장에서 들으면은 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토킹하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2월 4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목을 이제 뭘로 할까? 저도 이제 항상 제가 강연회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먼 길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거나 좋은 네. 정보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쵸. 사실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방식의 투자가 좀 더 유리한지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네. 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2월 4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이제 강연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인 2월 4일입니다.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제프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못한 더 알짜배기에 대한 지식으로 강연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따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무료 강연회에 오셔서 방명록을 작성하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